햇살이 유리문을 통과해 그 빛이 닿는 자리마다 미세한 먼지들이 춤을 추듯 떠올랐습니다. 은경은 식탁 위에 흰 컵을 천천히 닦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더욱 깊어졌고 입술의 색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발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나아질 거야. 그러나 그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이 찰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설거지 중이세요? 차가운 목소리가 공기를 베었습니다. 은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은 늘 그렇듯 완벽했습니다. 한 올의 머리카락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미소조차도 정확하게 각이 잡혀 있었습니다. 은경의 손에는 은빛 수세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응, 아직 조금 남았어. 조금이요? 제가 보기엔 아직도 반이나 남은 것 같은데요. 서진은 싱크대 옆에 서서 은경이 닦던 그릇을 하나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유리 표면을 스치자 끼익 소리가 났습니다. 이래서 노인네들은 안 된다니까. 그릇에 이렇게 얼룩이 남아 있잖아요. 이 얼룩이 어머님 눈에는 안 보이세요, 어머님.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그릇을 나에게 툭 던졌습니다. 물방울이 은경의 뺨에 튀었지만 은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다시 한 번 더 설거지 해 놓을게. 미안하단 말이 참 편하시죠, 어머님.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금속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주방의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냉장고의 소음마저도 조용해졌고 유리문 너머의 빛은 더 이상 나에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은경은 문득 자신이 유리벽 안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따뜻하고 환하게 빛이 쏟아지고 있는데 내가 있는 이 안에서만은 계속해서 서늘해져만 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은 다시 평온한 척을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나는 국과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의는 잘 끝났어요? 응, 정신 없었어. 어머니는 식사하셨어요? 태영의 물음에 은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서진이가 다 챙겨줬어. 당신 정말로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일하면서 집안일도 혼자서 다 챙기고.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하세요. 당연히 제가 할 일인데요.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잖아요. 서진은 웃으며 은경의 그릇을 정성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잖아요라는 말이 그녀의 입술에서 미끄러져 나올 때마다 은경의 심장은 묘하게 움츠러들었습니다. 태영이 자리를 뜨자마자 서진은 조용히 나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꼭 드세요, 어머님. 불면증엔 따뜻한 우유가 좋대요. 그녀는 손에 든 흰색 컵을 나에게 내밀었습니다. 컵 속에서는 부드러운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은경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그냥 자도 돼. 어머님, 전 안 괜찮은데요. 어머님은 왜 항상 저에게 괜찮다고만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도 안 괜찮은데 저에게 괜찮다고만 말씀하시는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단단한 강요가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은경은 그녀가 건네주는 컵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혀끝에서 느껴지는 묘한 쓴맛이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적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서진아. 천만에요. 어머님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 뒤에서의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은경은 침대에 천천히 몸을 눕혔습니다. 몸속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눈꺼풀이 점점 내려앉고 머릿속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이게 졸음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잠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저 깊은 곳으로 빠져드는 무의식의 감각이었습니다. 몸이 깊은 수면 속으로 가라앉듯 의식이 천천히 꺼져갔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저 멀리서 희미하게 서진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 또각. 그녀가 문을 닫는 소리,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잔인할 정도로 맑고 밝았습니다. 햇살은 은경의 얼굴을 가차없이 비추었고, 그녀는 그녀의 침대에서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파왔고, 나의 두 다리에는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나의 얼굴은 어제보다도 더 창백했습니다. 때마침 그때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어머님? 오늘은 일찍 좀 움직이셔야겠어요. 서진이의 목소리는 어제와 똑같이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아무도 모르는 얇은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쉬면 안 될까? 쉬어요? 그럼 제가 혼자서 일까지 다 하고, 어머님은 쉬시기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공평한 건가요? 그녀는 내가 있는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은경의 팔을 살짝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와의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은경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은경의 팔에는 희미한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멍은 또 어디에서 넘어지셔서 생기신 거예요? 정말 조심 좀 하세요. 그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의 끝이 묘하게 늘어졌습니다. 그녀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은경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은 좁은 방 안에 갇혀 오래도록 방 안에서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그날 오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손자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환했습니다. 은경은 손자 민호를 보고 간신히 웃었습니다. 우리 민호 왔구나.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지. 아니요. 할머니가 더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은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손이 너무 차가워요. 괜찮아. 금방 따뜻해질 거야. 엄마가 어제 할머니 방에 들어가셨죠? 민호의 손을 잡은 은경의 손이 순간 굳었습니다. 응, 우유를 나에게 가져다 주었지. 근데 냄새가 약 냄새 같았어요.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아니야. 할머니, 전 다 봤어요. 엄마가 우유에 무엇을 넣는 것을요. 은경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호야,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서진이가 들으면 안 돼. 하지만 민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두 눈에는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는 안 참을 거예요. 그 말은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돌덩이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은경은 그 두 눈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럼 누가 할머니를 지켜줘요? 그 순간 은경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울음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집은 고요했고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집안의 공간을 채웠습니다. 민호는 책상 위에 휴대폰을 세워두었습니다. 화면은 꺼졌지만 녹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문을 살짝 열어둔 채 숨을 죽였습니다. 한참 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조금 있다가 방의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은 하얀 잠옷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흰 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진하게 탔어요, 어머님. 잠이 잘 안 온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야. 오늘은 그냥 잘래. 그래요? 그럼 내일 아침엔 더 피곤하시겠네요. 그녀는 웃으며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드세요. 제 마음이에요. 은경은 컵을 바라봤습니다. 그 표면에 빛이 반사되어 일렁였습니다. 무언가 바닥에 가라앉은 듯 미세한 입자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밀었지만 멈췄습니다. 이게 뭐니? 그냥 수면 보조제예요. 의사한테 처방 받아왔어요. 서진은 부드럽게 대답했지만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은경은 천천히 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틈에서 미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민호의 방에서 작은 카메라가 그 장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 듯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이 무심히 움직이는 소리만이 공기 속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은경은 천천히 컵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입안에 남은 쓴맛이 아직도 미묘하게 혀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맛은 단순히 약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 나를 지워가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컵을 밀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님? 왜 제가 드린 걸 거부하세요? 그냥 오늘은 괜찮아. 괜찮다는 말. 이제 좀 그만하시죠. 서진은 부드럽게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웃는 그 눈 안에서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도요. 어머님, 처음엔 저도 진심이었어요. 이 집의 며느리로서 정말로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늘 어머님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낯선 사람처럼 대하셨죠.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어머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모든 게 어머님 중심이에요? 은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조여오는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서진의 시선이 사랑과 증오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갔습니다. 어머님은요,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남편이 죽은 뒤에도 아들마저도 계속 당신 품에 묶어두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손을 떨며 탁자 위에 있는 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자유예요. 어머님을 위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순간 은경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민호의 목소리가 작게, 그러나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서진은 돌아봤습니다. 민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다 찍었어요. 뭐, 다 찍었다고요. 할머니한테 뭐 하시는지도, 뭐 넣으시는지도 전부. 그의 목소리는 어리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 대신 확신이 있었습니다. 은경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보여줘 볼래? 그녀는 민호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삭제해. 지금, 당장. 싫어요. 민호야,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건 우리 가족의 일이야. 밖으로 나가면 모두 망가져. 할머니도, 아빠도, 나도. 이미 망가졌어요. 엄마, 서진의 눈빛이 일순간 흐트러졌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태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문이 열리고 태영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급히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호가 그냥 장난 좀 치는 거예요. 하지만 민호는 태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할머니가 마시는 우유에 약 넣었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빠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민호야, 그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 증거가 있어요. 민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아빠. 엄마가 직접 우유에 약을 타는 장면이에요. 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진은 급히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민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USB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짧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그 작고 검은 물건에 꽂혔습니다. 태영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었습니다. 태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호야. 이게 사실이야? 네, 서진아. 민호의 말이 정말이야?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민호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수면제예요. 의사의 처방은 받은 거야? 그건. 말이 끊겼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서진의 숨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은경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병원 응급실의 불빛은 매섭게 차가웠습니다. 은경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속에서는 여전히 약의 잔여 성분이 검출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태영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은 수면제가 아니었습니다. 신경억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이었어요. 장기간 복용 시 의식 혼란이나 장기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태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옆에서는 서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그냥 어머님을 도와주려고. 하지만 목소리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눈물은 끊임없이 두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자리를 떠나자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난 그냥 어머님한테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이 공기 속에서 의미 없이 흩어졌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사랑만 해주셨어도 이렇게까지는 저도 안 했을 거예요. 태영은 그 말을 들으며 두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을 구하려고 사람을 망치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서진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면 뭐해요? 이미 다 끝났는데.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민호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민호의 그 한마디에 서진의 발이 멈췄습니다. 뭐, 그냥 슬펐어요. 엄마가 이렇게 무섭게 변한 게 민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일 약해 보여요. 서진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억눌린 분노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절규였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USB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이제는 경찰 아저씨에게 줄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먼저 경찰 아저씨에게 말하면 좋겠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요. 엄마, 아직 늦지 않았어요. 며칠 후 새벽의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은경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겨울이 다가왔는지 하얀 서리가 유리창에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그 성에를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서리가 지워지면서 바깥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얼굴에 닿자 은경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손자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민호 왔구나. 민호는 조심스레 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몸이 아니라 마음이 좀 아프지만 엄마는요? 은경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는 잘못을 해서 벌을 받으러 갔지. 하지만 엄마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 왜요? 미움은 사람을 더 가두니까. 이제는 나도 엄마도 자유로워야 하잖아. 은경은 민호의 손을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너 때문에 내가 다시 깨어났어.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제가 할머니를 지킬 거예요. 그 말에 은경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아침 햇살이 천천히 번졌습니다. 그 빛은 유리문을 통과해 방 안으로 들어왔고 어제까지도 서늘하던 공기를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은경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유리문은 깨지지 않아도 돼. 그저 안쪽에서 문을 열 용기만 있으면 돼.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민호의 손이 더욱 따뜻하게 감겨왔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너머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침묵 뒤에 숨은 울음이 있다면 꼭 들어봐 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한 사람의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누군가의 빛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